자, 오늘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렇게 연결되는 권리 변동의 원인 요거 할 차례죠. 네,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민법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항상 그걸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우린 민법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민법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는 이것도 가르쳐주고 누구는 이것도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소화 못해요. 소화 못하는 걸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죠. 배탈 나고 결국에는 토하고 병원까지 가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많이 알고 싶어갖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만큼 제가 해주면 이만큼 다 암기하고 다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줄여주면 줄여준 것만 해서 딱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학문적인 탐구심, 학문적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면 학문적 호기심이 있는데 여기로 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유니버시티 또는 칼리지 이런 데 가야 되겠죠? 인스티튜트 오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구성을 한번 보시죠. 민법의 구성이, 민법은 제일 먼저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이 있고 재산법으로서 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있죠. 친족 상속, 요거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 총칙은 물권과 채권과 친족권과 상속권의 공통점을 여기다가 모아놨기 때문에 총칙은 그 내용이 권리에 관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칙을 만들면서 민법 전체에 흐르는 정신을 하나 정해놨는데 법조문 2개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는 통칙이라고 부르죠. 이 통칙은 민법 제1조와 민법 제2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권리에 관한 게 민법 제3조부터 시작해서 민법 184조까지가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민법 제3조부터 184조까지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해서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 인이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의 객체를 물건만 공부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총칙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뽑아 놓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건은 원래 물건의 객체가 돼야 돼요. 하지만 물건은 채권의 객체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뭘 달라 그런다. 그럼 뭘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달라고 한다. 뭘 달라 그러는 게 일반적이죠? 돈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돈도 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물건이거든요. 우리가 가족권이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친족권. 그래, 우리 친척이 누군지가 궁금해요? 보면 알죠? 그럼 가족권을 우리가 공부해서 가장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게 뭐예요? 상속을 얼마나 받는지, 내가 상속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승계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재산의 핵심은 뭐예요? 물건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고 서비스 받을 권리가 몇 개 있나가 중요해? 아버지 땅이 몇 평인가 중요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이 몇 평이고 형이 몇 평 가져가고 내가 몇 평 가져가고 누나는 얼마나 가져가고 여동생은 얼마나 가져가나,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땅, 아파트가, 아버지가 가진 아파트가 3채예요. 강북에 2개 있고 강남에 하나가 있다고. 근데 강북에 2개 있는 건 조금 커요. 강북에 2개 있는 건 한 40평 정도 돼. 강남에 하나 있는 건 24평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린 4형제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갖기 위해서 4명이 경쟁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아파트가 뭔데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권의 객체도 물건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적인 객체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거까지는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보통 총칙 24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권리의 변동에서 12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여기 13문제 나오고 11문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쪽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권리 객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권리를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권리든지. 그러다 보니까 권리의 변동이 시험이 조금 더 비중이 큰 편이고 원래는 반반입니다. 이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득, 실, 변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수험생하고 이거 사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래요? 그러니까 사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000원입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을 주시고 목적물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물이 우리 수험생 소유물로 바뀌었죠. 자, 우리 수험생께서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발생했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했습니다. 상실했죠. 지금 권리 자체로 봤을 때는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변경돼서 소멸한 겁니다. 그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는 얘기는 잘못 쓰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신이영이 소유물이 우리 수험생 소유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소유권이 발생을 했고 신이영이는 소유권이 소멸했고 소유자가 바뀌는 걸 뭐라 그런다? 변경이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생물체인가요? 권리 자체가 생물체인가요? 권리 자체는 생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발생, 변경을 자가발전식으로 발생, 변경,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가발전식으로 안 되면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사실래요? 살게요. 이거 뭐 한 거야? 매매 계약한 거죠. 우리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시자고 얘기를 했죠? 법률, 그쵸? 법률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면 계약했네. 그럼 지금 법률 행위 한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그 법률 행위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는데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권이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죠. 그거는 미리 합의를 한 거야? 아니면 합의가 없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배우자가 제일 많이 받아?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아요? 예? 배우자가 제일 많이 받아요. 아직도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다고? 아니야.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호주가 없어졌어요. 호주가 없어져가지고 그전에는 호주 승계자가 50%를 가져가고 나머지가 그냥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던 거예요. 특히 시집간 딸은 잘 주지도 않았어요. 많이 없었어요. 아들이 우선이었다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사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쓰레기 같은 여성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회 발전 과정에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은 더 심했어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서양은 여성들 옷 입는 것도 그 복식 그거 자체가요. 한국은 가리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이거 가리고 다녔잖아요. 걔네들은 노출하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 보면 이제 파티 같은 거 할 때 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들을 이렇게 입고 그러죠. 아, 나만 영화 본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도 하대했어요. 실제로는요. 여성들은요. 남성의 어떤 저 부장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회가 무력이 지배하고 물리력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질서라든지 법이라든지 문화 같은 게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회 발달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한국도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제도가 싹 다 바뀌어서 지금은 배우자가 재산 상속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시집을 갔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자녀분들은. 그게 평등하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 남자들이 뭐 어떤 짓을 했고, 과거도 경험 안 해본 여자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핍박 당하셨죠.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또 뭐 다정하게 해줬습니까? 안 해줬거든요. 지금은 남편한테 애 안기고 물건도 남편이 들고 다니게 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나와서 시간이 남으니까 괜히 잘 모르는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도 아닌 거야. 모든 사회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다 겪었던 과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률 행위는 안 했지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을 묶어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법률 요건. 아시겠죠?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요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지금은 조금 입에 안 익어요. 입에 안 익는데 암기하지 않아도 공부하다 보면은요, 하도 많이 해갖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흡수되듯이 익혀질 거예요. 그래서 권리에, 이거 왜 글씨가 조금 약간 컸는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글씨가 조금 작아지네요. 그래요. 처음엔 좀 크게 보였는데 글씨가 작게 보이네. 자, 권리의 변동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렸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넘겨서요. 법률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게, 법률 관계. 무슨 관계. 자, 남녀 관계, 그럼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뭐 애정 관계 이런 걸 남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정 관계, 그럼 뭐예요? 우정 관계. 남자는 남자, 여자 남자 또는 여자 여자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럼 법률 관계는요. 법률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관계를 그냥 통칭해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 관계, 계약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률 관계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관계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차치하고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법률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통칭해서 법률이 붙어 있는 관계다라고 해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자, 법률 요건을 지금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률 요건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 두 가지가 있다. 이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사실래요? 좋아요, 살게요 라고 하는 게 팔겠다는 의사 표시고 사겠다는 의사 표시였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이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생긴 겁니다.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예, 권리 변동의 원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권리 변동의 원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30%만 집중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고 시간 보내면 성적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한 과정 다 끝나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절대 25점 안 나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일 거예요. 고득점이 27점 올 거예요, 아마. 성적 열심히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해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은 알고 했어도 그 성적이 나오는 거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냥 찍었는데도 그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심히 해서 알고 했는데 그 성적 나온 사람은 계속 올라가지만, 대충 찍었는데 그 성적 나온 사람은 계속 그 성적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갖고 막 이럴 정도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주무실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행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라고 할 때 여기는 의사표시 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건 완전 호로죠. 아무런 의사표시는 없지만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니까, 법에 정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생긴 거죠? 상속권이 생긴 거고 아버지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 의사표시가 아닌 어떤 사건이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법률 규정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권리의 득실, 변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망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길에 있는 자전거, 잘 묶여져 있는 자전거를 툭 건드리고 가서 다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전거 주인에게 자전거 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자전거 값만 물어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놀랬다라고 해서 그 사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줘야 되는 경우는 민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 그 금액을 얼마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변호사끼리 싸워야 되는 거고,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디 정해져 있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건 주는 거야. 그럼 얼마를 주느냐? 자전거가 새 거 살 때는 30만 원인데 지금 6년 탔다. 그럼 얼마를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얼마 해줄 거냐? 받는 사람은 나 어차피 새 거 살려면 30만 원 줘야 되니까 30만 원 내놔 그럴 테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이거는 그동안에 감가상각을 하면 잔존 가치가 얼마밖에 안 되니까 얼마 정도 줄 거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고 길에 적셔해 나갔고 더 잔존 가치는 깎아서 얼마밖에 못 준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심장이 늘 뛴다. 혈압 재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그럼 그것도 좀 덜 줘야 되고, 정말로 진짜 옛날부터 혈압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졌는지 재보니까 혈압이 높아졌더라. 그럼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원래 시민적인 원인에 의해서 약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다. 아니다. 뭔가 충격에 의해서 혈압이 높다. 이런 분쟁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분쟁 대상이지만,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어디에?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변호사끼리 분쟁 문제고, 그건 소송의 문제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의사표시 또는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결과를 뭐라 그래요? 법률 효과라 그러고, 얘네들을 통칭해서 법률이라고 얘기하니까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게 법률 요건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요거는 나오면 근데 이상하게 다 틀려요. 이제 전 페이지에 있던 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제가 좀 시각화해서 만든 게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본 수업 때는 제가 이거 20번씩 써갖고 오라 그래요. 손으로 20번씩 써갖고 오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이해가 가능해져요.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뒤에 가갖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수업 때, 오늘 말고, 오늘은 집에 가서 써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본 수업 때 이상하게 오늘 듣고 본 수업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수업을 하면서 지난주에 결석하셨다가 어저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업 하나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그 처음 오신 분은 한국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들었고 이번 주에 또 듣는 분은 그래도 들은 듯한 느낌이 있고 이해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한 번 들은 거하고 두 번 들은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딱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다른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건 모의고사에서 물어보고 실제 여러분 시험에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칠판 잘 보고 답은 이미 저기 적혀 있거든요. 칠판 잘 보고 제가 했던 이 지문이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중개사 시험이라든지 외부 시험에. 제가 요즘에는 법무사 강의도 준비하기 있기 때문에 법무사 쪽에도 이렇게 기출 지문들 쭉 보니까 법률 행위에 관해서 질문이 좀 많이 있어요. 답이 여기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률 행위는 칠판 봅니다.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이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칠판 잘 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20번 정도 그려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안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이다. X지요? 어디서 틀린 거예요? 법률 사실이다가 틀린 거죠. 법률 요건이다 그래야죠.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맞는 지문으로 나오면 의사표시는 법률의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맞는 거고,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가 응용해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틀렸죠? 의사표시를 물어봤어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법률 사실이다 그래야 맞는 거지,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그럼 틀렸죠? 이해하셨죠? 예, 이게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요건 한 번 더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까지냐면 우리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16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죠. 160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말이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그래서 그때 시험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 아닙니까? 근데 암기만 하신 분은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이라고 했는데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틀렸다고 판단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를 못하고 뭐만 해놓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기만 해놓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이 말을 출제교수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이라고 바꿔놓으니까 수개자 안 들어갔어. 틀렸어. 이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이렇게 암기해갖고 답을 맞춰주지만 민법은 암기한 대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나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나 의미가 달라요? 같은 의미죠.
그걸 틀렸다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암기하면 그런 폐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암기는 오히려 여러분을 망칩니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 법률 행위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죠. 그럼 성립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 성립한 내용대로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법률 행위 성립했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결과, 효과가 나타나야죠. 그래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일단 성립해야 되고, 성립했으면 뭐까지 생겨야 돼? 효과까지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여기 성립 요건 중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일반적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법률 관계에 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말을 붙이려면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된다. 근데 앞에서 이미 했어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 보세요. 의사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표시가 있다. 그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당사자죠.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의사표시 한 건가요? 소리는 냈죠. 예, 이런 걸 짓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짓거린다. 예, 그래요. 너무 좀 비속어는 아닌데 이건 순수 우리말인데 아무런 내용 없이 발생하는 걸 짓거린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사실래요? 10,000원입니다. 살게요? 10,000원이에요? 라고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보세요.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나는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10,000원. 사신 분은 이 물건의 사용수익 처분권이라고 하는 소유권 취득을 해서 마음대로 사용수익 가다가 처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의사표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짓거림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아니고 개도 의사표시 합니까? 개?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시 하나요? 개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개 의사표시 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무슨 의사표시를 합니까? 개가 낑낑대는 소리를 내면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거지. 뭐라고? 똥 마렸구나. 근데 똥 안 마렸고 그냥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가서 똥 누라고 강요하니까 누는 척 해주는 거야. 주인, 아유,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 봐주는 거죠. 어쨌든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 없는 거야. 다. 그럼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불성립, 부존재지, 무효, 유효 그런 거 아니에요. 무효, 유효가 되려면 성립하고 있어야만 무효, 유효 얘기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걸 무효, 유효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본 수업 때 분명히 제가 언급을 하고 줄까지 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번 수업은 그냥 들으시고 넘기시라고 제가 그랬죠. 이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거예요. 조금 아까 이거 사실래요 그랬죠. 그러면 이거 사십니다. 사가지고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럼 요거 매매의 목적은 사용수익 처분권이야. 이 물건에 대한. 그럼 매매했어, 매매. 그럼 임대차 한번 해봐요. 임대차. 이 물건 빌려 가실래요? 한 달에 1,500원입니다. 예, 빌려 쓸게요. 한 달에 1,500원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차 했으면 사용수익이지 처분권은 취득 못한 거죠.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저도 소유권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사용수익만 하게 했으니까 사용수익은 이분이 먼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는 매월 차임으로 1,500원씩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물은 매매했을 때도 이 물건 아닙니까? 임대차 했을 때도 이 물건이죠. 물건은 똑같지만 취득한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취득한 권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목적물은 똑같아. 지금 우리가 매매했거나 임대차 했거나 목적물은 같죠. 하지만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물 있죠. 하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 뭐냐? 고용계약. 당사자가 노무 제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고용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무는 사람이 제공하는 거죠. 물건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목적물은 없지만 목적은 있잖아. 노무 취득, 노무 제공 이런 게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물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다른 거 어려운 거 다 빼고 혼인에 있어서 신고 잠깐 보시자고요. 자, 어떤 남성이 있어요. 어떤 남성이 자기하고 참 사이좋게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 청혼이죠. 3년, 4년 정도 이렇게 서로 간에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갑자기 눈이 꺼지더니 샤대기를 빵 하고 때린 거야. 그래서 왜 인제 얘기하냐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인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둘이 입맞춤을 심하게 했어요. 진짜 심하게 입맞춤을 했어. 입까지. 청혼했죠. 여기 뭐 한 거야? 승낙했잖아요. 둘이 혼인된 거요. 아직 안 됐죠. 당사자 있잖아요. 목적도 있죠. 의사표시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거야?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신고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지금 뭐야? 서로 간에 혼인하자고 약속한 사이가 돼버렸죠, 이제. 그렇죠? 이걸 혼인의 예약이라고 한다고. 혼인의 예약을 하면 부부요? 아니죠. 아이 남녀가 우리 결혼할래? 그래, 그럼 부부요? 아니잖아요. 혼인의 예약이다. 그런데 부부 혼인이 되려면 그럼 뭐가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가지고는 아직 안 된 거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160페이지 성립 요건이고. 그럼 성립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성립했으면 효력까지 발생을 해야지. 그죠? 법률행위 뭐 하려고 해? 효력 발생 안 시키려면.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권리 능력,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의사 능력,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정도, 행위 능력, 그렇죠.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거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없는 자,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다 무효죠. 행위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얘가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무효돼 버려요. 그래서 효력이 소멸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해야 된다 그래요. 이거를 해서 확정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조금 아까 이거 팔고 사고 하면서 사실래요? 살게요. 그럼 법률행위 할 때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확정이 이미 돼 있죠. 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이란 말이죠. 좋아요. 근데 아파트 분양 계약한다고 해봐요. 어우, 요번에 그냥 분양 아파트 당첨됐대요. 대박 났네, 그죠? 당첨됐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 계약 체결할 때.
내가 몇 동 몇 호를 받을지, 내가 몇 동 몇 호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지 아직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계약서에 몇 월 며칠 날 동호수 추첨하고 언제 입주해서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계약 성립 당시부터 확정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정해놓고, 우리 왜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예.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정해놨으면 그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계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 모든 법률행위가 다 이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통념인 거예요. 자,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설득을 잘 당해요.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럼 거기를 괜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한국 사람 거기에 약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냥 압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판단한다고요? 사회 통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반지 빠뜨렸어요. 그 반지 찾는 계약, 내가 들어가서 찾을 수는 없잖아. 수용을 잘 못하는데. 반지 찾아주는 계약, 그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이죠. 사회 통념상 그거는 불가능이죠. 근데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강 상류 중에 댐을 건설해서 막아버리고, 하류 쪽도 댐을 건설해서 막아버려요. 물을 가둬놓고 5마력짜리 워터펌프 동원해서 한 200만 대 동원해서 물을 퍼내죠. 퍼내고 또 너무 많이 퍼내면 거기 딸려 나올 수 있으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태양에 의해서 마를 때까지. 다 마르면 금속 탐지기 50만 대 동원해서 한 3년 찾으면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다 웃잖아 지금. 미쳤나 저게.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근데 배보다 더 큰 배꼽 보셨어요? 비현실적이란 얘기죠.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원래 임의법규하고 강행법규 얘기할 때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이거 적용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의법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목적이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괜찮아. 하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행위가 돼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분필 매매하는 계약이 이게 위법합니까? 이건 위법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 결정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계약의 내용 중에 대마초를 좀 거래합시다. 대마초. 한국엔 대마초 거래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뭐 태국이나 뭐 미국 같은데 어떤 주는 대마초 거래가 적법입니다. 걔네들은요. 또 일정한 정도의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들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적법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암 치료라든지 말기 암 환자들 그 통증을 좀 달래주는 목적으로 투약하는 건 또 허용을 합니다. 일정 부분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는 뭐죠? 마약 같은 건 거래할 수가 없고, 거래하면 그거는 강행법규, 거래 금지 규정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 거예요. 그럼 그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강행법규로 정할 수는 없어요. 강행법규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아유 저거 왜 저래?
쉽게 얘기해서 눈살 찌푸리는 행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있죠. 요거는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는 또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첩계약이에요. 요거 갖고 설명하면 딱 좋아요. 첩이 뭐냐?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해요. 첩계약. 이 첩계약은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고 중혼은 금지가 됩니다. 첩계약을 체결했다. 중혼한 건가요? 아닌 거야. 중혼은 혼인신고를 2번 해야 중혼이에요. 혼인신고 2번 한 건 아니죠. 혼인신고는 1번 했고, 그래서 법적인 처가 있고, 얘하고는 그냥 부부 관계만 유지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한 거야. 부부가 법적으로 대자가 아니야. 얘하고도 혼인하고 혼인신고 했으면 중혼이 되죠. 그럼 강행법규 위반한 거지. 근데 얘하고는 혼인관계는 아니잖아요. 혼인이 되려면 신고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금 아까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얘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 얘는 어디 있는 애야? 숨겨놓은 애지. 아시겠죠?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았지만, 아유, 저 뭐 저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 인간이 왜 저래? 이런 반응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나오지, 이런 거? 왜 남자분들 대답을 못하시고 성질 나시는 분 있어요? 뭐 좀 어때서 그래? 아니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걸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있어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요.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능력자고 법률행위 목적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었고 그 의사표시도 정상적인 의사표시였지만 그 행위를 한 자가 대리인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으면 이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또 정지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했다는 거야.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도 있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었고 의사표시도 일치한 하자도 없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한테 노트북 하나 선물할게 라고 얘기했다고. 굉장히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럼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노트북 사주세요 그러고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줄게 그랬네. 언제 사준다고요? 5등 안에 들면. 5등 안에 안 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사달라고 못하는 거야. 중간고사 봤는데 아들이 6등 했네.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6등 했으니까 노트북 사줘요. 그럼 어머니가 뭐래? 그게 계약 무효다. 몇 등 돼야지 사준다 그랬어요?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죠? 5등? 예. 네. 그 6등 했으면 효력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거든요. 그 법률행위, 엄마가 했던 그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애가 몇 등에 해야 돼요? 5등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또 기한부 법률행위는 뭐냐? 엄마가 노트북 사줄게. 다음 네 생일날. 다음 생일은 1월 달이요. 그럼 지금부터 1월 달까지는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언제? 1월 달 돼서 걔 생일이 돼야 걔가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야 될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줄 의무가 없잖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요건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돼서 별도로 보시면 돼요. 왜 보면 지역마다 토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왕성해지면 실수요자가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토지 거래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 토지는 사용 수익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왕성한 지역은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 토지를 팔고 사고 할 때 지상권이나 설정하고 이러고 할 때는요. 관할관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관할관청에서 이 사람이 진짜 토지를 실제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검사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그 당사자끼리 계약을 제대로 했어도 관할관청에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줘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여기까지는 이미 공부한 거야.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 이거란 얘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하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앞에서. 그럼 뒤에 다시 보면요. 법률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가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틀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 안 된 건 무효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고 확정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친절하게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모범 답안인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얘기해라 라고 하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틀렸죠. 의미상. 그럼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당장도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암기돼 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된다.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가능과 불능은 뭐에 따라서 판단해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얘기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서 확정, 가능, 적법 요거는 이거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뭐냐. 이 사회적 타당성이 뭐예요 여러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여긴 더 설명할 내용이 없죠. 그럼 사회적 타당성은 뭐냐. 사회적 타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더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 할 것이고 여러분 교재는 그럼 몇 페이지예요 지금? 161페이지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